저와 세대가 같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전 분들도 이 말을 쓰셨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깍두기라는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놀 때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편 나눠서 게임 하거나 이럴 때 이 홀수 언제나 짝수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로 사람들 모여 있을 때 가장 못할 것 같은 애 하나 이렇게 주면서 쟤는 깍두기 시키라고 이러면서 깍두기라고 이렇게 불렀었던 표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깍두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뭐 피구할 때도 썼고 뭐 와리가리 할 때나 뭐 이런 어, 놀이들 할 때 썼던 기억이 나는데 깍두기가 되려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어떤 게임이든 우리가 하려는 그 게임을 잘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행동함에 있어서 특유의 답답함을 느끼거나 저 사람이랑 플레이하면 분명히 우리 쪽이 지겠다라는 그런 서로의 말은 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동의가 좀 있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은 깍두기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 때 깍두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별명이 깍두기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친구의 별명이 깍두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면 어떤 의미로 친구들이 그 친구를 깍두기라고 불렀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뭘 해도 어설프고 이제 주변 사람 속을 뒤집히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생각나는 설교 쓰면서도 생각나던 답답한 얘기가 몇 개가 있었는데 뭐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할 수 없고 답답한 이야기 말고 이 친구와 있었던 다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이제 남자애들 몇 명이서 놀러 가면 일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장 봐와라, 누구는 어디 가와서 뭐 사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 몇 명이 그 깍두기랑 같이 장 보는 조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장을 보면서도 그 깍두기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 장 보고 나서 이제 놀러 가는 차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말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전히 깍두기는 장을 보면서도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일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뭐 김치찌개에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오면 좋잖아요. 근데 가갖고 막 엉뚱한 드레싱 찾아오고 막 파스타 재료 찾아오고 이러면서 이거 맛있겠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차에서 그 친구가 왜 답답했는지 또 이야기하는 장이 마련이 됐어요. 장을 이제 그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줬냐 하면 이제 계산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물건들을 다 올려놓고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점원이 자기가 우리에게 준 돈까지도 잔돈인 줄 알고 생각해서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80불어치 장을 보고 100불을 냈는데 20불만 거슬러 주면 되는데 자기 손에 100불이 있는 걸 까먹고 20불을 반대 손으로 이렇게 쥐어주면서 그 120불까지 같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같이 장본 상황에 그런 게 벌어진 겁니다. 점원분이 이제 우리가 준 돈을 받고 우리가 준 돈을 한 손에 들고 또 반대 손에는 잔돈을 이렇게 세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쳐서 그 돈을 준 거예요. 이제 그 세 명이서 같이 갔었는데 두 명은 이제 포장하고 있으니까 마트 뒤에 가면 자기가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깍두기가 돈을 내고 나서 그 돈을 받아온 거죠. 이 둘은 당연히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저 100불까지도 이제 우리 돈이구나. 이제 저 사람이 잘못 줬으니까 차에 가서 우리 100불 얻었으니까 이제 애들이랑 가서 100불어치의 또 다른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들에 부풀어 있어서 차에 타자마자 돈 갖고 오라고 빨리. 돈 갖고 오라 그랬는데 딱 잔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깍두기에 물어봤습니다. 야, 분명히 120불 주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120불 줬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내가 다시 돌려줬어. 또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돈 가지고 자기가 100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20불만 받아야 되는데 100불이 숄트가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점원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 점원이 만약에 그 100불 때문에 잡을 잃으면 어떡하냐고 그 100불을 돌려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저에게는 저는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되게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였던 게 뭐냐 하면, 저라도 당연히 100불을 가지고 오지 않은 깍두기를 욕하고 같이 놀렸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 그 뒤에 정말로 이 100불 때문에,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100불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이 삶의 소중한 터전을 잃게 되면 어떡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눈앞에 벌어졌었던 이득에서 우리는 그 이득을 취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친구는 내가 이 이득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 상대방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될까라는 마음까지 헤아렸던 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깍두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깊은 친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친구랑 예화가 생각이 났냐 하면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3장에 보면 보아스가, 어제 말씀까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룻이 보아스를 새벽에 찾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새벽에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계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룻과 나오미가 남자가 없이, 이게 남자 자녀나 남편이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는 남자가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자로서 나에게 상속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남자가 없으면 그 재산이 내게 되어지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성으로서 그 당시의 삶을 살았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은 대입하셔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속하지 못하는 최하위 계층의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없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소유된 뭐 상속된 그 재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 자식 안에, 아니면 자기 가문 안에, 가족 안에 남자를 만들어내야 했던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계대법이었죠. 그래서 그 족보 라인을 따라가 봐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 같으니까 이제 보아스한테 가서 네 후사를 얻어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나오미였고, 나오미가 룻을 보내서 룻이 보아스가 이 추수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이렇게 축제하는 그 밤에 찾아가서 이 보아스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리고 어제 말씀 후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보아스가 룻을 그냥 보내주죠. 보내주면서 무슨 말을 해주냐 하면, 내가 순번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계대법도 이렇게 족보를 쳐서 따져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보면 내가 2순위지 내가 1순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1순위에 있는 사람을 새벽에 가면 내가 찾아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이 만약에 너의 그 대를 이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때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라고 새벽에 이 보아스를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내는 장면까지 읽었고, 오늘 연장선상으로 보아스가 돌아가는 룻에게 어떻게 해줬는지까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상황에 봐 보면 그냥 보아스가 룻을 보낸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과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아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보아스가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한 남성이 새벽에 술 취했는데,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여성이 자기 옆에 눈을 떠보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경건하게 생각을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남성들이 술 취하고 밤에 새벽에, 그것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성을 봤을 때 그냥 두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굳이 예화나 설명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남성들의 입장에선 보아스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사회적 지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갑과 을을 따져보자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었을까요? 보아스가 갑입니다. 갑도 절대 갑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안에서 룻은 어떤 존재였냐 하면 자기네들 추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조금이라도 받으러 오는 절대적인 약자, 게다가 이방 여인, 거기에 자신을 보호해줄, 대표해줄 남자까지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먹었었다면 보아스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룻을 하룻밤에 자기의 정욕을 채울 상대로 여겨버리고 버려도 아무렇지 않을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보내줬다고요. 그리고 약속까지 해서 보내주는 장면이 어제 나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니까 다음 사람한테, 먼저 있는 순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안 해주겠다고 하면 내가 너의 대를 이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 14절에 어떤 말이 또 나오느냐 하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보내줬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보아스가 룻한테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돌아가라고 배려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시간 보내다가 사람들 눈이 정말로 없을 것 같은 그 시기 네가 정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먼저 주도해서 룻을 그렇게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새벽에 뭐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겠지만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다가 걸리면 누구에게 더 타격이 클까요? 남성에게 타격이 컸을까요? 여성에게 타격이 컸을까요? 여성에게 훨씬 더 큰 타격이 있죠. 게다가 이 룻은 남들이 험담하기 딱 좋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에 자신을 보호해줄 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그것까지 배려를 해서 룻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가는 길에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넉넉히 채워서 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말은 보아스가 룻을 악한 마음을 품고 이용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먹고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인지가 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는 오늘 말씀에 끝까지 룻에 대한 배려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보아스의 행동이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 아니라 끝까지 룻의 입장에서 룻을 생각한 결정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정황상 보아스가 그냥 하루 재미 보고 끝내도 괜찮았을 명분이 갖춰져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마치 설교에 나온 이야기처럼 말했듯이 깍두기가 자기가 그 돈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협박해서 받아낸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모르고 그 사람의 실수로 준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그냥 그러니까 그 돈을 한 번에 받았던 상황처럼 보아스에게도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뭐 내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 사람을 지명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깨보니까 룻이 옆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냉정하게 보아스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이성적 사고가 여러분의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욕심이 앞서는 상황에서 보아스처럼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 입장에서 어떨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커피 브레이크 하셨던 분들은 사사 시대가 어땠는지 잘 아실 것 같지만 단적으로 많은 예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왕이고 자기 중심대로 살았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뭐 욕심대로 행하는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 사사. 그 시대의 보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3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아니면 룻을 처음 만났을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또 보아스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룻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값없고 대가 없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은혜가 선이라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망이 없고 암울해 보이는 사사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누가 점점 변화가 되냐 하면 나오미가 변화가 됩니다. 나오미가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을 전체가 변화가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아침에 모여 보아스가 보여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란 유혹에 앞서서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영향받을 사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그 상황까지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된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이 자신이 의도치 않게 보여진 행운, 찾아온 행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행운을 취득함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지 않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보아스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득과 아니면 뭐 내 욕심을 채울 만한 상황이 있을 때 나도 보아스처럼 선을 행하면서 내 주변을 사랑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물들여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를 살며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자리 가운데에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보아스의 결정이 얼마나 큰 결정이었고 어떻게 룻을 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오미와 룻처럼 시대적으로 소외되고 또 구성원으로서 낄 수 없는 주류 사회에 우리가 정의한 주류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우리의 가까운 것서부터 또 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까지 우리 주변에 나오미와 룻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나는 보아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우리는 보아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보아스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며 수많은 룻과 나오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발견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웃 사랑의 개념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